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4일 오전 10시입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집권을 했던 이 특공부대 장교 출신 벤자민 네탄야후가 물러났습니다. 어제 불신임 투표가 있어 가지고 60대 59로 새 총리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탈리 베네트 총리인데 이 사람 또한 역전의 용사입니다. 여러 번 전투에 참여를 했고 역시 특공부대 장교 소령 출신입니다. 나이는 49살. 이 사람은 아주 소수 정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미나라고 불리는 7석, 전체 120석의 의회에서 7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여러 군소정당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 군소정당 중에서는 아랍인들이 만든 정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석을 만들어서 59석밖에 갖지 않은 이 여당 연합 전선을 물리치고 한 표 차이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내부 분열로 2번이나 망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각자는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했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하면서 오직 단결이다, 단결,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네타냐후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더 우익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자기는 반드시 내부 단결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탄야후는 리쿠드라는 이름의 정당을 갖고 있습니다. 30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다수 정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30석 가지고는 이 정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지난 2년 동안 4번이나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선거에서는 30석을 가지고도 네탄야후와 함께 가겠다는 또 다른 30석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지난 12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관리를 했는데 이 아랍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가자 이쪽 지역과의 계속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국제적으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탄야후가 총리가 된 것은 이 본인의 경력도 있지만은 이 사람 형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76년에 있었던 유명한 엔테베 작전 때 참여했던 특공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형이. 그런데 엔테베 작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군인이 한 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휘관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도 유명했는데 또 동생은 별도로 이 사람이 또 특공대원이었습니다. 특공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용감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네탄야후는. 근데 1972년 5월 벨기에 항공사 사베나 여객기가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채 납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상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이스라엘 특공대의 지휘관은 그 뒤에 국방장관 그리고 총리를 지냈고 이 네타냐후 밑에서 부총리를 지내기도 한 에후드 바락이었고, 이 에후드 바락 밑에서 장교로 있었던 사람이 네타냐후인데, 네타냐후는 이 구출 작전 때 동료가 잘못 쏜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고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했고, 공부하던 중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귀국해가지고 또 전투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미국으로 간 이 사람이 바로 네탄야후입니다. 이 새로 총리가 된 나탈리 베네트 총리는 2006년 레바논 전쟁이 일어나자 그때는 전역을 해가지고 예비군이었는데 다시 장교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출신이 장교일 경우에 다시 또 지휘관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때 부하 67명을 거느리고 레바논 적진으로 침투하는 작전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복 공격을 당하니까 포병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포병이 포격을 했는데 이게 오폭을 했습니다. 레바논 민간인 106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베네트, 당시 소령이죠. 베네트 소령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겁을 먹고 무리하게 포병 지원을 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전쟁 지휘를 잘 했다. 이 사람이 판단력이 옳았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폭을 해가지고 106명은 민간인이 죽었다고 하면 그 지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던 실수는 거의 덮고 넘어갑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언론 검열이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대해서는 언론이 알아서 보도를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나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는 사실은 2006년에 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네탄야후의 비서실장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적을 옮겨 가지고 이번에 12년 만에 그 네탄야후를 몰아내고 49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내각은 과거부터 다 거의 다가 장교 출신이거나 장교가 아니더라도 안보 문제에서 깊게 관여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서거하셨지만은 시몬 페레스는 대통령 수상도 하고 대통령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방차관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비밀 핵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1976년 7월 4일에 엔테베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빈 수상 95년에 암살된 라빈 수상은 제6.1 전쟁 때 참모 총장으로서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2분 총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젊은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국회의원 중에서는 장교나 장성 출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성격이 바로 이 국가 지도부를 반영을 해가지고 특공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공대 정신. 이걸 한국에 대입하면 한국의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다 특공부대 출신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죠.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공격받으면 반드시 7배로 보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니까 주변 국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살면서도 이들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우리나라처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 1980년대에 시리아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다가 이스라엘 조종사 2사람이 이렇게 격추가 돼 가지고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2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외교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과 만나면 혹시 이 2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고 꼭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북한 지역에 남겨두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살려서 돌려달라. 그분들 지금 아마 몇천 명, 몇백 명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거의 90대겠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책임질 때, 그 나라는 자주국방을 할 때 당당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부의 특공대 정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윤석열, 이준석 2사람이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충고하고 때로는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